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우리 생활과 정말 뗄 수 없는 전기회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벗 출판사 전병칠저 찐초보 걸음마 전기. 이 책을 좀 길잡이 삼아서요. 전기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한번 탐구해 볼 텐데요.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하죠. 네. 단순히 전기회로가 뭐다. 이걸 넘어서 이 기본 원리가 어떻게 좀 더 복잡한 기술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까지 함께 살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혹시 그 서킷이라는 단어요? 자동차 경주 중계 같은 데서 들어보셨죠? 아, 네네. 들어봤죠? 출발해서 이렇게 뱅글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길 말이에요. 전기도 약간 비슷한 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서킷 개념이 전기에서도 정말 핵심이에요. 아, 그런가요? 전기가 에너지를 가진 출발점, 그러니까 전원에서 나와서요, 어딘가를 거쳐서 다시 전원으로 되돌아오는 완전한 경로. 이 전체를 전기회로, Electrical Circuit이라고 부릅니다. 아, 전체 경로군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 전자가 이동하는 정해진 통로라고 상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전자요? 네, 전자. 뭐랄까 일종의 전자 고속도로 같은 거죠. 전자 고속도로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근데 왜 꼭 한 바퀴 도는 길이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 중요하죠. 중간에 길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맞다. 반불 끄려고 스위치를 딱 내리면 그게 길이 끊기는 느낌인데 그때 전기가 안 통하는 거랑 이게 같은 원리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으셨어요. 아, 정말요? 전기회로는 반드시 그 경로가 끊김없이 완전히 연결되어서 닫혀 있어야만 전자가 흐를 수 있습니다. 닫혀 있어야 한다. 네. 스위치를 꺼서 불이 꺼지는 상태는 말씀하신 대로 회로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열어서, 그러니까 길을 끊어버린 것과 같아요. 고속도로 중간에 다리가 딱 끊어진 셈이죠. 아, 다리가 끊어지면 당연히 차가 못 지나가겠죠? 그럼 전자도 길이 끊기면 그냥 아예 멈춰버리는 거군요. 네, 실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자가 이동할 경로가 완성되지 않으면 전류,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흐름 자체가 없다. 네, 전자가 흘러서 목적지에 에너지를 전달해야 전구에 불이 켜지든 모터가 돌든 일이 일어나는데 길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전달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아주 미시적인 물리 세계에서는 다른 현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전기 현상을 이해할 때는 닫힌 회로에서만 전류가 흐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아, 닫힌 회로. 네. 네, 전자는 완성된 길 위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닫힌 길, 완성된 경로가 핵심이네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 고속도로를 사람들은 어떻게 설계하고 또 서로 이야기할까요? 특히 복잡한 기계 속 회로는 엄청 얽혀 있을 텐데요. 뭔가 약속된 방법 같은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회로도, 서킷 다이어그램 또는 배선도라고도 부르죠. 회로도요? 네, 복잡한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들하고 그 연결 상태를 전 세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호로 그린 그림이에요. 치오로요? 네, 마치 건축 설계도처럼요. 전기 장치의 내부 구조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언어는 달라도 그림 기호로는 통한다는 거군요. 그 공항의 픽토그램처럼요. 맞습니다. 네, 정확해요. 그럼 그 기호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책에 나온 간단한 전구켜기 회로도 그걸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회로지만 핵심 요소들은 다 들어있죠. 이 회로도를 보면서 주요 부품하고 기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가장 중요한 전원, 파워 소스가 있어야겠죠. 회로의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불어넣는 심장 같은 역할입니다. 심장. 네. 흔히 쓰는 건전지 같은 직류 전원은요, 길고 짧은 평행선으로 표시하는데요. 여기서 긴 쪽이 플러스 극을 나타내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을 나타냅니다. 아, 그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전압의 높낮이 차이를 만들어서 전자가 흐르도록 유도하는 거죠.
만약 건전지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이 기호를 그냥 반복해서 그리면 되고요. 아, 그 기호 본 적 있어요. 플러스 극에서 전기가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방향 표시 같은 거군요. 그럼 전자가 그냥 막 쌩쌩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닐 텐데 약간 속도 조절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저항, 리지스터입니다. 저항이요? 네. 이름 그대로 전기의 흐름, 그러니까 전류를 적절히 방해해서 그 세기를 조절하는 부품이에요. 방해한다. 게 적절한 저항값을 가진 저항기를 사용합니다. 회로도에서는 보통 이렇게 뾰족뾰족한 선 모양으로 그리죠? 아, 뾰족뾰족한 거요? 네. 근데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도 이 저항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토스터기나 전기난로가 바로 그런 원리죠. 오, 조항이 단순히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 역할도 하고 또 열을 내는 데 쓰이기도 하는군요.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여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자가 에너지를 써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부품이 나와야겠네요. 예를 들면 불을 켜는. 맞습니다. 램프 또는 전구, 벌브가 바로 그 역할을 하죠. 아, 램프 전구. 전자가 이 부품을 지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아하. 회로도에서는 보통 동그라미 안에 X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필라멘트 모양을 좀 단순화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네네. 우리가 전기를 쓴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부품들이 에너지를 다른 형태, 뭐 빛이나 열, 소리, 운동 같은 걸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전원 있고 저항 있고 전구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스위치도 있어야 회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필수죠. 스위치는 회로의 문 역할을 합니다. 길을 연결하거나 끊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죠. 문. 네. 회로도 기호도 마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정말요? 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용어 약속이 있는데요. 스위치를 눌러서 회로를 연결하는 것을 스위치를 닫는다라고 하고요. 닫는다. 연결하는데요? 네. 반대로 스위치를 떼서 회로를 끊는 것을 스위치를 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일상 용어와는 좀 반대라서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열어야 끊기는 거군요. 네. 근데 회로의 길을 닫아서 완성시킨다. 회로의 길을 열어서 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아하. 닫아야 길이 이어지고 열면 길이 끊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품들을 다 이어주는 선도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게 바로 전선, 와이어입니다. 전선. 회로도에서는 이 모든 부품들을 연결하는 그냥 단순한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실제로는 구리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로 만들어진 선이죠. 이 선들이 바로 전자가 이동하는 도로 그 자체입니다. 도로군요. 네, 이 선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부품이 있어도 회로는 작동하지 않죠. 정말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딱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 간단한 전구켜기 회로를 다시 정리해보면 배터리 플러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전선을 따라 쭉 흐르다가 만약 있다면 저항을 거쳐서 전류량이 조절되고 네, 전구에 도착해서 빛을 내는 일을 하고 닫혀있는 스위치를 무사히 통과한 뒤에 다시 전선을 따라 배터리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오는 완벽한 폐쇄 루프. 이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이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전기회로는 결국 특정한 목적, 불 켜기, 소리 내기, 정보 처리하기 등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자의 흐름을 정교하게 설계한 경로 시스템인 거죠. 경로 시스템. 네, 오늘 살펴본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 기본 원리가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전구 하나 켜는 것도 이로의 원리인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복잡한 기계는 그 내부 회로가 상상도 안 될 만큼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이런 단순한 부품들을 어떻게 조합하길래 그런 대단한 기능들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사실 오늘 다룬 직료회로 그리고 부품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연결하는 방식, 직렬 연결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네, 직렬 연결. 그런데 부품들을 나란히 여러 갈래길로 연결하는 방식,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고요.
또 직류가 아닌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아, 병렬 연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기억나세요? 하나만 딱 나가도 전체가 다 꺼져버렸잖아요. 아, 맞아요. 엄청 불편했어요. 그게 전구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간에 하나라도 길이 끊기면 전체가 그냥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병렬 방식을 써서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는 잘 켜져 있죠. 아, 그게 직렬 병렬 연결의 차이였군요. 어릴 때 정말 답답했는데. 그렇죠. 그럼 저항이나 램프 같은 부품들을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도 회로의 전체적인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또 전류가 어떻게 나뉘어 흐르는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스피커 여러 개 연결할 때 뭐 임피던스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그것도 이런 연결 방식과 관련이 깊고요. 또한 단순히 켜고 끄는 스위치 외에도 특정 조건, 뭐 온도나 빛, 소리 같은 것에 따라서 회로를 제어하는 센서나 센서요? 네,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다이오드, 전류를 증폭하는 트랜지스터 같은 훨씬 더 복잡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센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오,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이런 부품들이 추가되면서 회로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길에서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거네요. 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닫힌 길, 그리고 표준화된 기호, 기본 부품들의 역할, 이게 그 모든 복잡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이자 원리입니다. 네, 기본 원리. 이 기본을 탄탄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더 복잡한 전자회로나 디지털 논리회로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튼튼한 발판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탐구를 좀 정리해보면요. 전교회로는 전기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닫힌 경로, 즉 서킷이라는 것. 그리고 이 길이 끊어지면, 즉 열리면 전기는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이죠. 또 복잡한 회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세계 공용어처럼 사용되는 회로도의 기호들, 전원, 저항, 램프, 스위치, 전선의 의미와 기본적인 역할도 살펴봤고요. 네, 기본 구성 요소들이죠. 특히 저항이 단순히 방해물이 아니라 보호나 발열 같은 다른 목적에도 쓰인다는 점, 그리고 스위치의 열 닫았다 용어가 직관과 좀 반대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죠. 핵심은 전기회로가 전자의 제어된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전자의 길을 딱 내주고 때로는 좁히거나 저항, 멈추거나 스위치, 다른 에너지로 바꾸게 램프 등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전자의 제어된 여정.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 다룬 기본 원리가 차곡차곡 쌓이고 조합되면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현대 기술들이 구현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단순한 길내기와 문 여닫기의 원래가 수백만, 수십억 개가 모이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와, 그건 정말 단순히 0과 1의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경로 설계의 규모와 정교함이 어떻게 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현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규모와 정교함이 지능을 만든다. 흥미로운데요? 아마 다음번엔 그 복잡성의 세계로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